안녕하세요. 생계형TV입니다. 지난번에 대기업 직장인의 현실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런 현실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현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비록 10년 전에 합격했던 면접이긴 하지만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네가 뭐라고 면접 팁을 알려주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현실이 얼마나 다른데 요즘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실은 맞는 생각이라서 크게 반박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요새 취업난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의 20대 중후반 대학생이나 취준생 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자주 듭니다. 저 때도 취업이 힘들다 했었는데 지금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면접까지 갔다고 하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눈꽃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끝까지 들어보셔야겠죠. 일단 10년 전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다니는 대기업이랑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그 파란색 간판을 사용하는 S은행 두 군데 합격했었어요. 문과였다 보니까 문과에서 취업 준비하는 분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금융권에 취업하기를 원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그닥 훌륭한 스펙이 아닌지라 취업 원서를 10개 넘게 썼었던 것 같은데 서류에서 이제 다 걸러지고 서류 전형을 통과했던 게 딱 두 군데였습니다. 그 뒤로 인적성 시험 보고 실무지 면접도 보고 임원 면접 보고 최종적으로 합격했던 곳이 두 군데였어요. 그러니까 면접까지 갔으면 통과율이 100%였던 거예요. 약간의 면접 팁을 알려준다는데 신뢰도가 살짝 높아졌죠.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만약에 내가 서류 전형, 인적성 통과하고 면접을 볼 기회까지 잡았다면 거기서는 무조건 뽑힐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보통 최종 면접까지 도달을 했으면 회사에서는 채용 정원의 2배에서 3배수 정도를 뽑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뽑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핏 잘못 생각하면 내 옆에 2명만 제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아니죠. 100명을 채용한다고 했으면 300명 정도를 최종 면접에 참여하도록 할 텐데, 그럼 내 뒤로 최소 200명은 줄을 세워야 내가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면접까지 갔다고 결코 만만한 경쟁은 아니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개의 회사 면접 봤던 걸 전부 얘기해 드려 볼 건데, 일단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면접을 봤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인턴으로 대학 4학년 여름방학 때 한 달 동안 일을 했었어요. 일단 인턴으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면접을 볼 때 굉장한 메리트가 생기죠. 인턴을 뽑을 때도 당연히 서류 심사하고 일괄로 치르는 시험을 봤어요. 인턴에 합격하면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가는 건 정해진 상태가 된 거죠. 아마 대부분의 인턴십을 가져가는 회사가 이런 체계일 텐데, 일단 이게 첫 번째 팁이죠. 내가 원하는 직종에 인턴십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다면 무조건 지원해야 돼요. 일단 인턴을 하면 인턴을 안 한 사람에 비해서는 당연히 비교 우위가 생기죠. 일단 인턴을 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고, 적어도 그 회사 밑바닥에서 한 달 정도 잡일을 하다 보면 이미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과 얘기할 기회가 자주 생기고 그 회사 분위기도 느낄 수 있죠. 너무 자연스럽게 면접에서 어떤 점을 물어보겠구나 하는 감을 잡기가 수월하고, 뭔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인턴으로 합격을 해서 일해볼 수 있다면 무조건 지원해 보셔야 돼요. 공채 모집하기 전에 내가 취업하고 싶은 직종이 있다면 인턴을 모집하는 회사는 전부 다 지원해 보는 게 일단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요새는 시기가 시기인지라 인턴십도 없고 그나마 지원한 인턴십은 다 떨어졌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공채에서 서류 합격하고 인적성 시험 통과해서 면접으로 가셔야죠. 오늘 말씀드리는 건 면접 볼 때 팁이기 때문에 서류 인적성 이런 건 알아서 통과하셔야 됩니다. 저도 서류 10몇 개를 넣었는데 2개 통과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할 말이 없어요. 자, 다시 공채를 통해서 최종 면접까지 오셨다. 두 번째 팁이에요. 이제 넋놓고 계시면 안 돼요. 면접 스터디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겠지만 그 회사 면접과 관련해서 뭐라도 알아내려면 그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든 접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제일 좋은 대상은 그 회사의 인사팀 사람이겠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물론 접근 가능한 인맥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 인사팀 채용 담당이랑 얘기를 해보면 가장 좋아요. 채용의 전반적인 방향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장 최근에 입사한 사람과 만날 기회를 만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선 제일 막내기는 하지만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봐야 될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접촉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용기만 내시면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회사가 대기업이면 뭐 어딜 가도 그 회사 지점 비슷한 게 있을 거잖아요. 거기로 가세요. 보통 본사가 아닌 지점 단위로 가면 보안 이런 거 없어도 회사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기 가서 제일 나랑 비슷해 보이는 또래한테 쭈뼛쭈뼛 다가가세요. 물론 존나 바빠 보이는 그런 타이밍을 피해서 가셔야 돼요. 눈치껏 행동하세요. 이게 좀 되게 창피하고 또라이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서 정중하게 저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서 서류 통과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데 면접 준비하려니까 막막해서 이 회사에 먼저 입사하신 선배님께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조언을 얻고 싶어서 왔다. 이러는데 문전박대할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약간 또라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다른 데로 또 가시면 돼요. 대기업은 여기저기 뭐가 됐든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은 아마 면접 관련해서 조언도 해주고 밥도 한 끼 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뭐 거기 있던 부장쯤 되는 사람이 넌 누구니? 이러다가 또 혹시라도 뭔가 좋은 소문을 내줄지도 모르는 일이죠. 물론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아무튼 면접 관련해서 조언을 얻고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나 분위기를 알기에는 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면접 당일에 면접을 보러 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팁은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뻔해 보이지만 저는 면접에서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싸가지 없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셔야 돼요. 이 자신감을 가지기 위한 팁은 이게 좀 고급 정보인데 그 면접관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왜 면접에 대해서 스터디하다 보면 면접관들은 면접에서 잠깐만 대화해봐도 뭐 사람들을 정말 잘 파악하는 인사 관련 전문가다 뭐 이런 말을 들을 텐데 그게 다 뻥이에요. 물론 면접을 보는 일부 면접관은 인사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극히 일부고 실무진 면접은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차출돼서 과장, 차장급들이 면접관으로 끌려와요. 임원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면접 시에 물어볼 질문들이나 채점에 대한 매뉴얼을 부여받고 그거에 맞춰서 면접을 당일 업무 대신에 하러 오는 거죠.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봤더니 옆 부서에 인사랑은 아무 관련도 없는 부서 과장, 차장 이런 분들이 실무진 면접에 왔던 게 나중에 보여요. 왜 그분이 면접관으로 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튼 인사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도 대개는 면접관으로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비슷한 대답을 들어야 하는 괴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걸 하고 와도 본인 일을 누가 대신 해놓지는 않겠죠. 굉장히 지루하고 하고 싶지 않은 면접을 해야 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른 걸로 면접관한테 뭔가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신입사원 면접은 어차피 전문 지식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회사에 더 잘 어울리는 인재고 얘를 뽑으면 적어도 기껏 뽑아서 회사에서 열심히 교육시켜 놓으면 그만두지 않고 시키는 일을 열심히 배울 사람이겠다, 이걸 걸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감 있는 말투와 목소리로 내가 지금 대화하는 사람이 뭐 편하게는 내 삼촌이나 이모랑 크게 다를 바 없다, 이 정도 생각으로 면접에 임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면접에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영상이 길어졌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 첫째, 인턴십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둘째, 인턴십이 안 되면 그 회사 내부자와 최대한 접촉해서 분위기와 인재상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면접관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셔야 합격할 확률을 최대한 높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S은행의 면접을 봤던 내용을 얘기해 드리고 이 자신감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면접과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